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은 주식의 하수, 중수, 고수의 차이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고 시작할게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저는 좀 더 세분화해서 구분하기는 하지만 오늘은 큰 틀에서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아직 누구한테 주식 고수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은 못 되지만 전 슈퍼개미들도 몇 분 직접 뵌 적이 있고 또 진짜 주식 고수들도 많이 봐서 그분들의 특징을 어느 정도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주린이를 포함한 하수, 그리고 중수, 고수의 차이는 뭘까요? 물론 하수는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종목 분석을 할 줄 모르고 차트도 볼 줄 몰라서 추격 매수, 뇌동매매를 많이 하죠. 어쩌다 수익을 낼 때도 있지만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자꾸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고수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을 받고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일 때까지 계속 소액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수와 고수의 차이는 뭘까요? 제가 볼 때 주식 투자는 최소 3년 이상 물리적 시간을 투자한 경험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물리적 시간이 중수와 고수를 구분짓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제 주변만 봐도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중수에 머물러 있는 분이 있고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미친 듯이 연구하고 분석해서 투자를 잘하는 고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10종목을 매매했는데 아직 3종목 이상은 손실을 본다. 그럼 아직 중수인 겁니다. 어쩌다 종목을 잘 선정해서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꾸준히 내지는 못하는 분들이죠. 주식으로 손실을 본다는 건 종목 선정이나 타점 등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 고수는 뭘까요? 전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 손실을 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10종목을 매매한다면 어쩌다 한두 종목에서 약손실을 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큰 수익이든 작은 수익이든 꼭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분들이죠. 절대 손실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 수익금이 모여서 1,000만 원도 되고 1억도 되고 또 더 큰 금액으로 쌓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손실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탄탄한 기본과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즉, 급등주 쫓아다니면서 돌파 매매, 눌림목 매매의 타점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조용할 때 미리 매수하고 오히려 급등할 때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하죠. 이렇게 남들과 반대로 해야 위험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급등하는 종목을 쫓아다니면 하수인 거고 급등하는 종목이 부러우면 중수인 거고 급등하는 종목을 이미 갖고 있다면 그게 바로 고수인 거죠. 물론 저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종목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바로 K옥션이에요. 미술품 경매회사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최근에 이렇게 상한가를 갔던 종목은 항상 관심 종목에 따로 분류해놓고 수시로 관찰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건 주식 투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이날 6월 22일 무상증자를 한다는 이유로 상한가에 갔었고 다음날 쭉 내려왔다가 여기서 저점을 지켜주고 다음에 이틀 연속 올라왔죠. 그럼 이제 그 다음날 시장의 영향에 따라 다시 내려올 수는 있지만 차트적으로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다고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매수한 게 아니라 어제 매수했어요. 그리고 종가 매수하는 방법은 나중에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짧은 양봉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건 거래량은 없지만 세력들이 종가를 관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거의 장이 끝날 무렵에 매수했어요. 그리고 어제 거래량이 110억이었는데 오늘 1,100억을 넘겼으니까 당연히 주가가 많이 올랐겠죠.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제가 어제 여기 종가 무렵에 아주 조금 500주만 샀어요. 다음날 제가 산 매수가에서 조금 더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2.3% 정도 갭이 뜨길래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좀 더 지켜봤어요. 그리고 살짝 올라가서 제 매수가에서 5% 이상 수익 구간이 있었는데 물량이 얼마 안 돼서 매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21선을 깨지 않길래 오히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까 고민했었는데 안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했으면 좋았겠죠. 그리고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와서 오늘도 VI 직전 두 호가 밑에 70% 정도 매도를 걸어놨는데 여기서 잘 체결이 되었고요.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매도를 잘 안 했었는데 요즘은 하도 VI에서 장난들을 많이 치니까 이제 아주 공식화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물량이 얼마 안 돼서 21선을 깨고 내려오면 매도하려고 했는데 깨지 않아서 지켜보는데 16%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힘이 조금 빠지는 것 같길래 여기서 11선을 깨고 내려올 때 전량 매도 처리했어요. 물량을 많이 사지 않아서 수익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수익률은 12%가 넘어서 나름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좀 이렇게 등락을 하다가 횡보하다가 21.61%까지 다시 올랐다가 종가 15.47%로 마감했죠. 그리고 교육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서울 옥션이 VI가 걸리고 나서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때 일봉을 보고 분봉을 보면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10% 이상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더 오르지 않을까 접근해 볼 수도 있지만 이 종목을 매수해서 물려 있거나 저점에서 이미 매수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매도할 기회만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거죠. 물론 오랜 시간 기다려서 이런 구간에서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흔치 않죠. 그 다음 오늘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여성 빅사이즈 의류를 판매하는 패션 전문 기업이죠. 오늘 무상증자 권리락이 되면서 바로 점상을 갔는데요. 권리락 기준가는 15,000원이었는데 바로 19,500원을 찍었죠. 저는 이 종목이 신규 상장할 때부터 참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단 한 번도 매매를 못했어요. 이상하게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는 이 종목으로 손실을 한번 크게 봤었는데 제가 손실 본 종목은 절대 넘어가지 말고 계속 지켜보라고 했는데 월요일 날 매수를 해서 수익을 좀 냈더라고요. 이제 이 종목도 좀 다이내믹하게 움직일 테니 그냥 재미삼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력들은 그냥 우먼이 아니라 거의 원더우먼 수준인 것 같아요. 그 다음 화승코퍼레이션 좀 보겠습니다. 산업용 고무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죠. 자회사인 화승 T&CI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직행했는데요. 어제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 내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했죠. 그리고 일봉을 보시면 그동안 거래량 없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다가 여기서 돌려세우고 오늘 상한가까지 보냈죠. 그런데 거래 대금은 28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분봉을 보시면 오전에 15% 정도 갭을 띄우고 살짝 내려왔다가 바로 상한가까지 밀어 올렸죠. 앞으로 좀 더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보로노이 좀 보겠습니다. (2015년에) 설립돼서 항암제, 자가 면역질환, 퇴행성 질환 등을 위한 약물 설계 전문 기업으로 국내 유니콘 특례 1호 기업으로 관심을 모으면서 지난 6월 24일 상장한 신규주죠. 한때 장외시장에서 1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상장 이후 부진한 주가 흐름으로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던 종목인데요. 오늘의 상한가는 그동안의 과대 낙폭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보여지는데요. 원래 공모가가 4만 원이었는데 오늘 거의 다 왔죠. 참고로 공부하는 차원에서 유니콘 특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장평가 우수기업 제도라는 건데요. 한국거래소가 2021년 4월에 신설한 제도로 비상장사 중 기업 가치가 높은 우량 기술기업에 대해 기술평가 절차를 간소화해서 적자 기업이더라도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고 평가기관 한 곳에서 A등급 이상을 받는다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예요. 그리고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1호 기업이 바로 보로노이예요. 근데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무슨 뜻인가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글링을 해보니까 보로노이가 우크라이나 출생의 러시아 수학자라고 하는데 이걸 의미하는 건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암튼 오늘 거래대금은 440억을 넘겼고 분봉을 보시면 오전에 시작해서 별 눌림목도 없이 그냥 상한가까지 보냈죠. 앞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히림 좀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히림 건축 설계사무소로 시작해서 건설 관련 서비스업과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죠. 사우디의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총 사업비 640조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네옴시티 수주전이 시작되면서 과거에 카타르 설계 용역을 수주한 바 있는 히림이 오늘 상한가까지 갔는데요. 네옴시티 사업은 그동안 석유에 의존해온 경제를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죠. 이런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면 제2의 중동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현지의 건축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히림이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거라는 기대감에 급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도 사우디 왕실과 친분이 있어서 좀 잘 봐달라고 얘기 좀 해야겠네요. 진짜 이런 말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봉을 보시면 그동안 거래량 없이 계속 흘러내리다가 오늘 좋은 이슈로 겨우 돌려세웠죠. 거래대금은 840억 정도 나왔고요. 분봉을 보시면 오전 10시 넘어서 급등을 해서 거의 위에서 계속 놀다가 장 막판에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앞으로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보겠습니다. 오늘 나름 상한가 간 종목들은 꽤 있었지만 매매할 종목들은 별로 없었죠. 어제까지 분위기가 좀 살아나나 싶었는데 오늘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에 다시 하락 마감했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2400선 아래로 떨어진 건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뉴욕 증시가 급락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죠. 코스피는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5일선을 겨우 지키면서 2377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5일선을 겨우 지켜내면서 762포인트로 마감했죠. 이제 외국인도 모자라 기관까지 집을 나갈 기세니 정말 안타깝네요. 그래도 가출한 친구들을 잡으러 다니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힘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